자, 여기 몽고 잠깐 읽기 전에 앞에 제가 이제 위대에서 그 남승강화 관련된 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승강화 그 사료가 있어요. 그 금성 교과서요. 요거 좀 봐두세요. 여기요. 요 관련된 사료는 제가 그 서울 있는 동아시아상가 거기에도 같이 그때 강독을 했었거든요.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대인 교과서 이제 몽골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몽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쪽 지역을 몽골이라고 하죠. 청나라 때는 요지 다 중국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외몽골은 독립됐고, 그다음에 내몽골은 이렇게 내몽골 자치구에서 지금 남아있죠. 이렇게 중국 땅으로. 자, 그런 내용을 볼게요. 그 분리의 기원은 멀리 청해 몽골 정복에서까지 올라간다. 1635년 청태종은 명을 공격하기 앞서 고비 사막 남쪽에 내몽골을 복수시켰다. 이어 이제 강희제가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고비 사막 북쪽의 외몽골이죠. 여기가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청은 몽골주의 단결을 막기 위해서 이 내몽골하고 외몽골의 어떤 그 교류를 막았어요. 예.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으로 새롭게 수립된 중화민국 정부는 내몽골과 외몽골 하나 통합하고자 했다.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하고 중국이 독립했지만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 외몽골이 소련의 지원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인 내이몽고에 남아 있었다. 이는 몽골 내 귀족세의 분열과 중국과 소련의 간섭의 원인이 되었다. 자, 그런데 요 내몽골은 지금 중국의 이제 내몽골 자치구라고 남아 있는데 실제로 몽골족보다는 한족들이 많이 살아요. 보통 이제 중국에는 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치구도 있고 자치주도 있겠죠. 근데 이 자치구나 자치주의 특징을 보면 비율을 이제 인구 구성할 때 그 당시 이제 한족을 50% 넘게 해서 비율을 해요. 그래갖고 내몽골 자치구는 말이 내몽골지 실질적으로는 그 몽골인 비중이 한족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이 몽골족들에게 한원을 가리킨다, 중국을 가리킨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중국을 가리키면 많이 하는 게 몽골어를 못하게 해서 이제 몽골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예전에 내몽골 자치구 안에서는 몽골족을 들에게 몽골을 가리켰는데 한어와 함께 이걸 금지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신해혁명의 그 이후에 독립한 외몽고는 1989년에 민주화 운동을 거쳐 소련의 연합권을 벗어나 경제 발전을 모색했다. 반면에 내이몽고는 중국 중앙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심의와 경제 발전에 복귀가 됐지만 한족의 대규모 이주로 자치구로서 위상이 점점 낮아졌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족 비중이 되게 높다. 이거는 근데 요 내몽골 자치뿐만 아니라 신강 위구르라든지 티베트 지역도 마찬가지야. 예. 요 신강 위구르가지만 위구르 민족보다 한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 티베트도 티베트인보다 한족이 더 많아. 왜냐면 대규모 이주 정책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맞춰놨어, 인구 비중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양쪽의 문화적 이질은 더욱 커지고, 최근에는 이제 몽골 정부 그 중국 중앙 정부가 그 당시 이제 몽골 금지 교육 금지를 내세우면서 하면서 몽골인들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참고로 몽골의 수도는 어딘지 아시죠? 예, 울란바토르예요. 예, 기본적인 상식인데 하도 요즘에는 지명 같은 걸 많이 물어봐서 혹시 울란바토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두세요. 예, 모르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 갖고 이제 그 보면 뭐 북한산은 이제 뭐 건너뛰고 여기 이제 그 베트남을 볼게요. 베트남. 그래서 개혁 개방의 도약과 베트남. 여기 좀 볼게요. 자, 베트남은 이제 오랜 전쟁 후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남부의 토지 개혁과 함께 농업 집단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중공업 우선시하는 소련 모델 사회주의 공업화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북부는 이미 이제 베트남 전쟁 이전부터 했고 남부가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부 토지 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농민들의 반발로 농업 생산이 오히려 저하됐다. 그 결과 집단 농장에 나오는 수익은 공업화 자원으로
활용하였던 계획은 실패했다. 원래 이제 소련이 이런 것을 했어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시킨 다음에 그 집단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외국의 기계나 이런 물자를 받아서 공업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걸 모델로 해갖고 이제 베트남도 했는데 집단에 나온 그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실패됐던 거죠. 더구나 이 캄보디아 점령과 중국과의 국경 분쟁.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한때 이제 뭐냐 공격해서 그걸 점령했죠.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베트남군이 물리쳤죠. 그래서 깨갱깽하고 중국군이 도망갔는데, 자, 하여튼 이런 과도한 재정 지출과 미국과 경제제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중국,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선행됐고,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영향으로 베트남 정부도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해서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일부를 도입했다. 자, 도이모이라는 단어 용어 좀 외워두셔야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이모이가 있는데, 자, 도이는 바꾸다는 뜻이다. 모이는 새롭다는 뜻으로 새롭게 바꾸다는 의미다.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시장경제체제 도입 정책을 붙여진 명칭이다. 그러니까 도의는 베트남 쇄신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쇄신의 핵심은 국유제를 국유화 합동조합 소요, 사유체제 혼합 경제를 전환하는 거다. 그래서 그 도의 모의 체제의 특징은 국유제를 통한 것과 사유제의 혼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집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생산 위협을 고치야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1989년에 이뤄 만성적인 식량난을 벗어나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뤘고, 베트남이 어떻게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때서야 이제 자급자족을 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베트남은 산기자까지 가능해요. 한 해 농사를 3번이나 지을 수 있어. 근데 3번 지으면 뭐해?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거기 생산된 것을 도시로 운반하는 교통시설, 물류시설이 부족한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냐면 집단화 되다 보니까 생산력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도 거의 그걸 버리거나 도시지역 이동을 못 시켜요. 예. 이거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그 생산을 해도 미드 생산 모스크바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 식량 생산은 많았지만 그 식량 생산을 이제 널리 뭐냐면 생산량을 도시로 운반하고 다른 국민들에게 널리 분배하는 그 시스템상 문제, 예,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또 집단화 과정에서 이제 그 농업 동기, 생산 동기가 많이 감퇴됐다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리고 이제 1989년에 가서 이제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했고, 더 나가서 1997년 타이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수출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97년에서부터 이제 89년부터 해서 97년까지 이제 수출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베트남 정부는 공업 부분의 발전을 위해 일본, 한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자, 이에 따라 소비자 부분의 중심으로 공업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했죠. 특히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죠. 삼성이 많이 진출했대요, 베트남에. 예. 자, 그 밑에 이제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과 한국 기업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베트남 방문인데, 원래 이 미국하고 베트남은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근데 중국이랑 공동의 적을 이제 맞게 된 거죠. 이제 중국이 이제 한번 싸웠고 베트남도, 그리고 그 남중국의 문제를 둘러싸고, 그다음에 그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중국과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견제를 하니까. 예. 그래서 적의 적은 또 그 뭐냐면 친구라고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론 중국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죠. 베트남이 미국하고도 가까. 그러니까 약 친중보다는 친미에 가까. 예. 그래서 바꿔줘 친미 국가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관계 개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지금 미국과 상당히 사이가 좋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베트남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베트남은 언제 예전에
싸운 것처럼 막 싸웠잖아요. 그걸 다 잊고 서로 간에 이제 협력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아이고 갈등과 화해를 볼게요. 요것도 봐야 돼. 관련된 장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영토 분쟁인데 이 영토 분쟁에서 이제 크게 이제 뭐냐면 우리 한국의 독도 문제도 있고 너일 간의 쿠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센카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파라산 군도, 난상 군도 분쟁도 있어요. 예, 볼게요. 자,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의 대표적인 건 너일 간의 낭쿠린 열도. 낭쿠린 열도는 요걸 얘기해요. 원래 여기 땅은 그 일본 땅이었어요. 일본인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사할린 점령하고 코린 남쪽에 있는 4개 큰 섬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일본 영토를 점령했어. 예. 그래서 후에 이제 일본이 이거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배째하고 나온 거 있죠. 지금 러시아가.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예. 센카쿠. 여기 센카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오일집에는 지금 일본이 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기 땅에 이제 우기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군도, 난상군도인데 여기야. 예. 그래서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제 갈등이 있고 그 난상군도는 여기 베트남과 이제 6개 국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여섯 개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6개 국가하고 중국과 관련이 있죠. 요 지역이 남중국해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중국이 요쪽으로 나가면 한국이 막혀 있고 요쪽에 나가면 일본이 막혀 있고요. 요쪽 못 나가죠, 태평양으로. 그래서 요쪽으로 나가니까 타이완에 막혀 있어.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요쪽 남중국해죠. 특히 남중국해는 한국, 일본, 이게 타이완, 중국의 여러 물자들이 여기 거치는 물류의 중심지야.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를 장악하고 요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거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중국해 쪽이 중국이 이제 여기를 장악을 해버리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냐면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걸 그 남중국해에서 보통 중국하고 6개 주변 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들과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 베트남하고 싸웠던 미국이 이제는 언제 싸우는 것은 다 있고 미국이 베트남 지원했던 것도 이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리면 중국이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나가서 중국이 말하는 그 도론선, 선과 선을 연결하는 1도론선, 2도론선, 3도론선 이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이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정책, 이게 어떤 첨예한 대립의 장이죠. 여기가. 자, 하여튼 이런 영유권 분쟁은 영토 귀속과 배분에 대한 분쟁으로 식민지 지배 처리 과정이나 전후 점령지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영유권 분쟁은 근대 이후의 역사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근거하여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도 각국 간에 더욱 촉진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의 그 내용은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원래는 지휘과와 관련된 건데 오늘 이제 요번에 채널업이 나왔잖아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교과서에 있는 거는 용어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 예. 그래서 이제 배타적 권해에 미친 200여 건의 모든 수역에 있는 것들 자원 탐사, 개발 및 환경 보조 이건 주권적 권리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공해긴 공해지만 배타적 권리에서는 저거 공해지만 영토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권한들은 그 해당 국가가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야. 예, 200리 안에는. 자, 특히 이제 근래 해당 도서 주변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되고 있다면서 분쟁이 더욱 심화됐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남중국해에 섬도 별로 없는데 이거 암초에다 막 섬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사군도의 대표적인 게 섬을 만들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 영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이에 대해서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은 이건 섬이 아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무슨 섬이다 규정하냐. 그래서 너희들 배타적 권리를 이제 경제 수역을 행사할 수 없다. 권리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된
내용 좀 읽어보시고요.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 독도와 한국 고유 영토 이렇게 있는데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관련된 조항에서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뭐 한국사와도 관련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역사적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많은 기록이 확인된다. 신라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일대에 있던 우상국을 정벌한 이래 이곳의 주민이 신라의 토산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비롯하여 이후 여러 기록에도 독도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너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1905년에 시네마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죠. 그래서 이제 시네마현은 일본 후슈 남섬부에 있는 섬인데 이 오키섬에 가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1905년에 2월 22일 날 시네마현은 내부 해동용으로 도장을 찍어서 간부의 게시도 없이 시네마현 고시 45일 고시했는데 이때 독도를 이제 뭐냐면 시네마현의 한 부속 도서로 규정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울릉도는 되게 가깝죠. 87.4km. 근데 시네마현에 있던 옥기섬하고는 거리가 157km.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얘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어. 자, 그리고 이제 독도는 이미 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반포한 칙령 41조를 통해서 울릉도 부속도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09년 기출문제. 그때 이제 그 칙령 41호에 보면 뭐라고 해서 독도를 석도라고 하죠. 석도. 예. 독도를 한자어식 발음이 석도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한국의 고유 영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불법적인 행위는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포기한 영토를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써서 한국의 시효 지배를 불법에 주였는데 그 근거가 됐던 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났죠.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한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한 근거 삼아 이를 퍼고 있다. 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있는데 요게 뭐가 빠졌어? 독도. 그래서 이제 독도를 집어넣자고 처음에 주장했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독도를 집어넣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독도가 자기 땅인데 이제 한국 땅 완전 넘어가잖아. 독도를 이제 은근히 뺀 거지.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 땅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 땅이라도 명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민한 상태에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를 점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그 근거를 내세운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이후 조약내용이에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함한 조선이나라에서 독도를 빼므로써 독도를 암묵적으로 자기 땅이라는 걸 주장한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전후 영향을 무책임하게 확장된 것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많은 일본의 억지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예. 미국이 좀 약간 군사력이 강한데 해당 사회, 해당 지역 사회,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나 사회나 이런 것들 잘 이해를 못해.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민사작전, 군사작전에서는 항상 승리하는데 거기를 통치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데는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볼 수가 있죠. 거기 군사를 점령했는데 그 지역의 어떤 종교나 사회나 문화나 정치세력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맨날 이게 뭐냐면 이상한 사람 뽑아놓고 반발 불러일으키고 쫓겨나고 그러는데 미국 지금 동아시아에서 마찬가지야.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잘 몰라요. 미국에도 그런 동아시아 같은 그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사정을 아는 사람 없냐? 그럼 전문가들 있죠. 미국에도 많아요. 한국 전문가도 있고 일본 전문가도 있는데 얘네들 말 안 들어. 미국 정부가 뭘 듣냐? 그냥 이제 뭐냐면 잘 모르는 그 유럽 전문가 모시다가 아시아 문제 정책 맡기고 군사 전문가 모시다가 아시아 정책.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미국이. 예.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 역사 없이 이해 없이 그냥 그 무침을 획정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의 어떤 소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일단은 이제 뭐 독도도 이제 포함시키려 했는데
일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예, 이걸 빼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사의 분쟁에 넘어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 침략과 이후 전후 처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연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의 침략의 실제 과거사를 인정하고 진정을 이해하고 사과할 때 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냉정지수와 독도 볼게요. 1949년 7월 24일 미 국무부 지휘 담당관 세물 보고스가 대일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을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직도에서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었다. 그러나 이제 미소 중심의 냉전지수가 심화되자 주일 미 정치 공시의 실보드는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포로 삼을 의도 일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1949년 12월 일본에 편입했다는 보고를 미국의 국무부에 제출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 이단 역사 국제적 배경을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독도를 한국 땅 인식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미국 정책 공식 실보드와 그에 연루된 그 일본 지식인들, 일본 정부도 거기에 실보드 시켜갖고 이제 시켰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올렸고 결국에는 그 보고서 내용이 먹혀 들어가서 그 당시 요 독도라는 것을 예민한 지역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빠진 이유가 그 당시 포기항투에 빠진 이유가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이해 부족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또 먹혀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일본군의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인데 위안부는 각자 읽어보시고 야스쿠니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이거는 좀 읽어보겠네요. 예.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그 위안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뭐 사과를 안 하다가 고노다마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일본 국내에 강한 비판 여론이 있고 국제사회 압력이 계속되니까 결국 고노다마를 통했는데 고노다마는 좀 외워두세요. 자, 1993년 일본 고노 요에이 간방장관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체 조사한 결과 발표해서 일본 위안부 존재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처음으로 국가에 담아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후에도 일본은 직접 배상 책임 등 책임 조치를 피했다. 사과만 했지 배상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노다마를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아베 정부가 등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을 부인한 또 발언을 또 되풀이했어요.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한일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자, 한편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내전 과정에서 죽은 군인 및 군속을 추하기 위해서 건립한 야스쿠니 신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 도조시대기 A급 전법을 합사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A급 전범이라는 건 도쿄 재판에서 전범을 나올 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주요 주범을 A급 전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급 그 다음에 C급 이렇게 있는데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 전쟁의 기획 시작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급 정도에 되는 사람을 A급 전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야스쿠니 신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예전부터 그 일본에서 이제 뭐냐 죽었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호 모시는 신사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참배한다는 것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 개인적 입장에 총리 입장에서 참배하는 건 일본이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그들 침략 전쟁을 뭐냐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85년에 나가소네 총리가 처음 공식 참배한 뒤 여러 총리와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었다. 자, 이에 대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그 동국공정을 볼게요. 자, 일본의 역사 왜곡은 교과서 개정할 때마다 문제가 있다. 일본 보수 세력들이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자국민에게 심으려는 의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해요. 자학사관.
그래서 이걸 라고 비판하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제정했다. 자, 이 자학사관은 그 밑에 있죠. 수수학관 사관이라여 일본 우익 세력들이 자신의 주장을 맞지 않는 기존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여 부르는 말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너무 일본의 역사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막 해서 자기 스스로 비하했다 하면서 일본 우익들이 이건 자학사관이다. 왜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이걸 뭐냐면 팽창의 역사를 침략의 역사라고 이걸 비판하냐, 뭐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본 정부는 이런 왜곡된 교과서를 검증에 통과시켰다. 예, 인증제죠, 인증제. 예, 일본의 교과서 체제 인증제죠. 그래서 통과시키면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이걸 인정했던 그 시각을, 일부 교과서는 고대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거나 임나일몽고 같은 것들이죠. 일제 식민지배의 침략 정책을 왜곡시킨 내용이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부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증 통과시키는 데에서 강력하게 항의함으로써 동시에 역사 왜곡 저지 운동,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했다. 예. 자, 그럼 중국은 뭐죠? 중국도 이제 일본이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막 비판하지만 실제 중국도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없죠. 자신도 동북공정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동북 삼성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고구려 발해를 자기 땅, 자기의 역사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 역시 한일과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분쟁을 일으켰다. 동북공정의 의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동요를 받고 중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래서 지금 통치하는 모든 영역의 역사는 다 중국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중에 북한도 이제 뭐냐면 무너질 때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북한도 고구려에 속하잖아. 자,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현재 국경선을 기준으로 그 영토 안에 있는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 역사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역사적 기준은 지금 통치하는 모든 그 영토에 있는 민족의 역사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토에 안에 자기 통치의 영역에 있는 영토에 있는 민족과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는 다 중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동국공정에서 내세웠던 중국의 역사적 기준 나왔죠. 그래서 현재 국경선의 기준은 영토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이나 부여나 고구려사 발해가 상당 부분 중국의 영역에 있죠 지금. 근데 우리는 영토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토는 민족의 어떤 그 개통성을 강조해요. 이런 민족의식의 어떤 인식, 개통성. 그래서 후대 이제 고려나 조선이나 지금 우리나라 현대에 들어와서 요 역사를 누가 어떤 나라 역사라는 걸 인식했느냐.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이나 다 역사를 보면 누구의 역사에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인들도 고구려나 부여나 이런 그 역사는 다 그 한반도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자, 하여튼 나아가 학술적 창업뿐만 아니라 유적지와 교과서, 박물관 안내문 이런 내용에 방영함으로써 일반 중국인의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다 중국 역사. 지금 왜? 우리가 그 영토를 지금 통치하고 있고 조선족도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남공정도 해요. 얘네들. 예.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해. 예, 여기보다는. 그래서 선왕공중에서 뭐 티베트의 역사도 자기 역사고, 몽골의 역사도 자기 역사고, 저쪽 뭐야, 그 미국의 역사도 우리 자기 역사고, 예, 자기 영토에 있는 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예. 이번에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뭐 한국도 자기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이제 한번 봤고,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는 좀뭐 도유모이 아까 지금 이제 얘기했고, 예. 동아시아 뭐 경제 성장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뭐 없긴 없는데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동아시아에서 정치 사회적 변화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예전에 한번 아까 지금 읽었죠.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만.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볼게요. 이게 앞에 이제 55년에 이제 체제가 형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55년 분열됐던 사회당 좌우파들의 재군비 반대와 평화 유지를 내걸고 통합을 했고,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자민당으로 통합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보수당 자민당이 3분의 2, 진보적 사회당이 3분의 1 하는 양당 체제 55년 체제가 있고,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이 이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고 정치적 안정성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때 자민당 내각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이제 돼요. 안보조약도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안보조약 연장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 그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안보조약 개정 관련된 문제 가지고 반대 운동이 났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미일 안보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맺어졌는데 이게 1951년에 맺어졌어요. 이 조약에 따라 연합군 소속 미국은 주일 미군이 계속 일본에 주둔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향 중에 주일 미군인 관련된 내용이 있죠. 1956년 12월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패전 후 11년 만에 국제사회에 최종 복귀되었고 1957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구성을 나섰다. 그 결과 1960년 일본이 체결한 신안보조약,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안보조약을 개정한 것을 신안보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미군의 기지를 제공했던 조약에서 예전에는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조약 내용이 있었죠. 예전에 그 1951년에 맺어진 조약에는. 그런데 조약에서 미일 공동방위를 위한 쌍무적 조약으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미군이 주도한 뿐만 아니라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일본도 자위대도 같이 싸우는 거야. 네. 일종의 공동 방어 조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는 이 안보조약 개정을 놓고 미일 간의 어떤 공동 방위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미국의 핵정략 속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걸 무슨 투쟁이라니 반대하는 사람 안보 투쟁이라고요. 이때 일어나는 게 안보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이때 안보 투쟁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이제 그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관련된 문제에서 안보 투쟁이 일어나는데, 자, 안보 투쟁은 조약 승인을 강행하고 경찰대를 국회에서 배치한 듯 자민당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저항하고 의미가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이제 안보 투쟁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래서 안보 투쟁의 기시 노부스키 내각을 퇴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후에 집권했던 노부스키 내각을 퇴진시킨 만큼 큰 영향을 냈다. 반대 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불구하고 이제 통과됐죠. 일단은.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안보 투쟁을 일어나는 등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엔 조약됐고요. 그래서 미국과 그 군사 유대를 강화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했다. 자, 이에 이제 일본 사회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시민들은 전쟁에 반대하여 평화헌법 체제를 지키고 안보 투쟁을 펼쳤다. 그러나 자민당이 단독으로 신안보 조약을 통과시켰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안보 투쟁이 이제 그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고, 안보 투쟁이 이제 개정 목적은 미국과 군사 우대를 강화하고 군비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있죠. 예. 신안보조약은 단순히 미국의 기지를 제공했던 조약에서 미일 공동방위의 쌍무조약을 범했다. 여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신안보조약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955년에 정권을 장악한 자민당은 경제 우선 정책. 아까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을 되게 잘해줬다고 했죠. 잘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받았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또 대중적 지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잠깐 정권 장악하다 결국에 또 자민당이 해서 아베 내각이 또 그 성립되고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다양한 정당들. 그래서 평화헌법 중에 이제 평화헌법 구조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일본의 어떤 집단적 그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 있죠. 자, 일본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면 여러 정당이 있다. 1950년대에 자민당 계열에 맞서 성립된 사회당 연정은 비무장 중립 노선을 지지하면서 평화헌법 수호와 노동인권 보장 등을 중요한 가치를 했었다.
최근에 자민당 독주에 거치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유신당의 협당의 제1야당이 됐고 제2야당은 전쟁 반대와 평화헌법 수호 노동 인권을 보장한 일본 공산당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한국과 타이완 발전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중국의 발전도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관련된 시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갈등과 해안은 이제 그 지도는 좀 보시면 되겠죠. 아까처럼 이건 쿠린 열도, 그 남쿠린 열도의 4개선과 이제 북방 4개선을 둘러싸고 된 거죠. 그래서 일본처럼 남쿠린 4개선인데 일본은 북방 4개선이라고 하죠. 이걸 예. 그래갖고 그 밑에 있죠.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사할린 남부 쿠린 열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쿠린 열도를 점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 간의 영국 분쟁이 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할린하고 쿠린 열도가 예전부터 일본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상이었어. 그래서 합의를 봤죠. 사할린은 러시아로, 쿠린 열도는 일본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일 전쟁 이후에 남 요쪽 그 사할린 부분을 가져갔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가져가고 다시 러시아 한원 나고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 쿠린 열도 전체를 다 일본이 러시아 꼴꼴겠고 특히 여기 북방 4개 도서가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는 우리 땅이고 여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안 돌려주고 있죠. 예. 그다음 센가쿠 열도가 있고 예. 일본 측에 센가쿠 열도가 있는데 중국 측에는 다오이다오예요. 이게 시조지배는 이제 일본이 하고 있고 파라성 군도 분쟁과 스프레투리 군도 예. 남사 군도라고 하죠. 예. 중국에서 여기 남중국해에 둘러싸는 게 여기가 되게 전략적인 가치가 되게 높은 곳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거 남중국해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한 남중국해 영권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가 이제 말한 거죠. 여기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이렇게 파라선 군도와 뭐 스프레트 군도, 발음하기는 스프레트리 군도, 난사 군도. 예. 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 판결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도 PCA 그 뭐냐면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를 하죠.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밝혔다. 판결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 훈련하고 요즘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친하죠.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다가 공동의 적인 미국이 등장했자 적의 적은 친구라고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친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하여튼 군사훈련을 했고 신형 전략폭격기도 남중국의 상공에 배치했다. 자,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펼쳤고 동중국해에서 중국 영토 분쟁 중인 일본도 참관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영어권 분쟁은 일어나고서 어딜까? 그래서 중일간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와 러시아 일본의 쿠린 열도, 북방 4개섬, 중국과 베트남 간의 파르산 군도와 그리고 여러 국가와 관련된 스프레투 군도, 난산 군도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는 거리상 일본보다 타이완과 중국에 가까운 섬이다. 일본은 청일전쟁 중에 이 지역을 주인 없는 땅이라 주장하면서 자국영토 강제 편입했고 이후 너일 전쟁 당시에 전략적 요충 독도를 강제 편입하고 유사하다. 자, 게다가 이 지역은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까지 얽혀들어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남중국의 파르센 군도와 시사 군도와 스프레투이 군도, 난산 군도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그 국가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스프레투이 군도하고 그 다음에 쿠린 열도가 있어요. 이거 한번 각각 읽어보시고 자, 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상 열도 분쟁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일까? 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동중국해는 여기에요. 예. 여기가 남중국해고 여기가 동중국해죠. 그래서 남중국해가 있고 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주 요충지 여기를 뚫어야 돼. 예. 여기를 태평양 나가기 위해서는 자,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중국 페르시아만 해서 인도양, 동남아시아, 한중일까지 무역로자 원유 수송로다. 여기 보시면 딱 나오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일본, 여기 타이완, 중국 다 이게 이제 뭐냐 해상
물자들이 요쪽으로 겹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고 여기를 중국이 장악해야지 요 지역의 해상 패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요걸 통해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대륙의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죠. 예. 그럼 미국은 이걸 또 막으려고 하고 태평양을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쪽에서 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또 이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 분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G2. G2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죠. 자, G2도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필리핀,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번져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불만을 가진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동아시아가 다시 냉전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우려를 동아시아가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남고 있다. 예,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여기 이제 독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이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예. 일본이 독도 영역권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일본은 너일 전쟁 중에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주인 없는 독도를 무주지다. 그러니까 무주지는 먼저 선전하는 사람이 주인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이 국제법을 내세워서 일본 영토를 편입했다고 주장을 했다. 자, 그래서 너일 전쟁 때 시네마 고시에 따라서 내세웠던 명분은 무주지 원칙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석탄 저탄소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군사적 기조를 좀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독도의 이제 역사들이 나오죠. 독도는 울릉도 부속 도서로서 신라 지중학 때 신라 영토 편입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국이 시효력 지배를 한 고유영토고요. 17세기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확인받죠. 일본이 에도마코도 승인해줬어. 인정해줬죠. 대한제국은 1900년 자료 2번 같이 자료 2번이 어디죠? 네. 대한제국 칙령 41호죠. 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독도가 대한제국 고유 영토를 분명했다. 이는 시네마형 고시보다 5년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야. 이게 09년 기초에 나왔던 사료거든요. 자, 읽어보면, 자, 울릉도를 울도라고 이제 기칭하고, 강원도를 부속하고요. 도감을 군수, 도감은 이제 군수 파견 이전 임시로 파견된 파견직이에요. 예. 군수 가정하여, 개정하여 간제를 편입하여 군의 등급 5등급할 것. 좀 낮은 등급이죠. 군청 위치는 태화동하고, 구역은, 그러니까 울도가 관할된 그 지역은 울릉정도, 울릉도와 죽도, 속도도 할 것. 죽도는 그 울릉도에 조금만 붙어 있는 섬이고, 속도는 독도죠. 예, 독도. 독도는 이제 뭐냐면 이게 발음 자체가 독도라는 의미가 이제 바위섬이라는 의미래요. 예. 그래서 이걸 한자로 적으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예. 그리고 이제 독도에 관한 일본 지도에 보면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일본의 고지도와 고가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 속한 섬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독도를 읽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야스쿠니 신사하고 위안부 관련된 문제, 요것도 이게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각자. 예. 그리고 이제 역사 왜곡 문제도 여기 있죠. 예. 동북공정하고 이런 역사 왜곡 문제도 있는데, 요거 또 뭐 각자 읽어보시고 아까 좀 했으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강도, 교과서 강도 끝냈어요. 예. 그래서 그 작년부터 이제 그 강도 강의를 쭉 했는데 잠깐 이제 마지막 수업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하다가 오늘 가서 이제 2월달 말에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도 강의 지금까지 역교론, 한국사, 그다음 서양사, 그 동양사 이렇게 해서 했던 강도 강의 끝마치고 하겠습니다. 예. 기타사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 좀 게시판 보시면 기타사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